네. 세원 확보를 위해서 숨은 세원을 찾는 것의 중요성은 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숨은 세원 찾기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정부와 공무원부터가 혜택과 여러 가지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런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세금 특혜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 여쭙겠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법과 제도에 맞지 않지만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경제 수장으로서 아무리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관행이 법에 맞지 않으면 관행을 따라야 합니까? 법을 따라야 합니까? 법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직급보조비가 연간 1,500만 원 가량 지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는 약 53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부총리로 일하시게 된다면 직급보조비가 더 많이 지불이 되겠죠. 현행법에 따라서는 정당하게 소득세를 납부하시려면 534만 원 납부하셔야 되는데 법을 위반하는 관행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급보조비 문제는 여러 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손비 인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하고 또 공무원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아마 함께 어우러져서 아마 고려된 사항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럼 앞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선 다른 세원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하면 일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직급보조비의 사용처가 꼭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친구랑 골프를 치거나 이런 것에도 쓸 수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경비의 성격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요. 전체적으로 현행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증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영수증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증하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직급보조비를 받아서 그걸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직책수행 경비로 볼 수 없고 봉급과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기에 복리후생적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발언은 세법을 완전히 무시하신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급여 중에서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가족수당이나 물가수당, 보건수당, 특별공로금, 여비, 벽지수당, 휴가비 이런 것들이 모두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직급보조비와 방금 말씀드렸던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만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에 제가 보고받기에 저희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과세 전환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금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의 후생 차원, 그런 재정에 관한 사항, 재정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아마 검토해서 그렇게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상당 부분 그런 방향에서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는 있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를 너무 오래 하고 계십니다. 국세청에서 기재부에 이 부분의 과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게 2005년입니다. 8년이나 지났습니다. 저도 1월 달에 과세 여부 질의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후보자께서 본인 스스로가 연간 500만 원이 넘는 직급보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실 비롯해서 또 행정안전부라든지 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추진해서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명확한데 이렇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과세가 돼 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곤란하다고 생각돼서 계속해서 8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으로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참에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인사청문회 마치기 전까지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연동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면 100만 원 한도로 세금 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해외에서 근무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무제한 세금 공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직접적인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에도 예, 알겠습니다.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민간인보다 공무원이 최대 9배까지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공제 항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한도가 있고요. 식사비는 월 10만 원까지, 취재수당도 월 20만 원까지 한도가 다 있는데 이상하게도 공무원의 해외 초과수당만 무제한입니다.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나 있고요. 민간인도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100만 원 한도가 있으면서 공무원에게만 한도가 없는 세금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특혜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재부 장관이 재량법 공무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공무원의 특혜 폐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솔직히 후보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취임을 한다면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의원님 의견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예. 정리된 걸 갖고 예. 김재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